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219 작가입니다. 35년간 미술 직종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문자 디자인을 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장안의 화제 같은 공의 눈물,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아침마당, 인간극장 타이틀의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의 성격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용의 눈물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000번을 썼을 거예요. 지금 한글이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한글의 조형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조형 우수성을 표현해내고 하는 게 사실은 사회잖아요. 그 아름다운 한글을 조형화시켜서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우리 기업에서 제작한 상품들, 주류라든가 화장품 이런 데 보면 전부 그 로고가 캘리그라피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출이 돼서 세계 곳곳에 한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캘리그라피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작가 개인적으로 진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새롭게 우리가 창신하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한글을 세계화시키는 데 알리는 게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6월은 달력상으로 또 기상학적으로 여름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데요. 6월이면 떠오르는 붉은 장미의 붉은색에서 여름의 뜨거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구름 꼈던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 기온 상승했습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9.3도로 평년보다 3도나 높았습니다. 구미의 기온이 31.7도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인 곳이 다소 있었습니다. 예년보다 2, 3도 정도 높은 기온으로 전형적인 여름 더위를 보인 그런 날씨였습니다. 5시간 돼서 자외선 지수도 높은 내지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내일은 더위가 누그러지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아 모레까지 이 정도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오늘 29.3도에서 내일은 23도로 내려갑니다. 대구도 역시 23도, 대전 22, 강릉 25도, 전주 21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14에서 1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강풍이 불겠고요. 내일부터 서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집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순차적으로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고 밤부터는 중부 일원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겠고 제주에는 최대 60mm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1062kHz, FM 89.3MHz, KBS 청주 라디오입니다. HLKQ.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국민을 서로 싸우게 하는 반통령이 아니라 통합을 이루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보훈급여금과 수당체계도 재정비하겠다는 보훈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또 부산에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오늘 수도권에서 성평등 집중 유세를 통해 차별과 혐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 수도권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경기와 서울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선 김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GTX 등 경기지사 시절 지적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제 딸이 사랑스럽다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 논란도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에서 좌도 우도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을 강조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데 이어 오늘 저녁엔 서울역에서 집중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후보직 사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단체 리박스쿨이 이른바 자손군을 결성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사이버 수사 2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으며 이들이 국민의힘 측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에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박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에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며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 이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한 혐의입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 넘게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보면 5월 수출액은 572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월간 수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대미국 수출은 8.1%, 대중국 수출도 8.4%나 줄었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138억 달러로 역대 5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에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로 4.4% 감소했습니다.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승무원 4명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해군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정조종사 박진우 중령과 부조종사 이태훈 소령, 전술사 유동규, 강신원 상사 연결식엔 유가족과 해군 해병대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와 해군본부는 훈련 중 순직한 고인들의 유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 1계급 진급을 추서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해외 고가 브랜드 디올과 티파니에 대해 정부가 정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확한 유출 정보와 규모를 파악하고 두 회사의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늦은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KBS